주변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를 너무 필요로 해.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.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는 많고 행동은 안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이 책에서 딱 해결책을 주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멘탈이 강해야 한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. 저도 멘탈이 왜 강해야 될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. 성공한 사람들을 대체로 봤을 때 대부분 멘탈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돼가는데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고 영상에서 한번 울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멘탈을 잡았어야 되는구나,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 목표를 잘 이뤄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하는데, 저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인 것 같아요. 삶이 불공평하다고 수정 부리고 불공평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. 저는 과거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회사 끝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은 자기의 고민들을 막 얘기하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장님이 내가 성과도 막 냈는데 몰라주고,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. 한번 이직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? 저같이 뭐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봐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. 나 시간이 없어. 나 이거 일해도 치는데 내가 뭘 다른 걸 해. 내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노는 걸 좀 줄여보면 어때?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를 너무 필요로 해.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.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는 많고 행동은 안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이 책에서 딱 해결책을 주더라고요.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과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는 사람, 이 두 명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기 연민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. 불공평한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, 아니면은 이 상황이 스스로 바뀌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인가,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던 게 있어요. 빌 게이츠가 한 명언인데, 삶은 불공평한 거야 익숙해져. 제가 멘탈이 약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, 너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고 천재적인 머리에 잘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,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불공평한 삶에 대해서 불만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.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야?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건 뭐야? 내가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건 뭐야? 그거를 이용해서 발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. 이 책에서도 나의 자기 연민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요.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어도 그렇다고 내 떡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내 떡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. 그럴수록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앞에 얘기했던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. 책에서도 감정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. 즐거움이나 희망, 기쁨, 이런 긍정적인 감정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이제 자신감을 주고 만족감을 들게 하고,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, 근데 감정이라는 게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서 분개심을 일으킨다고 하죠. 그래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대요.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주의할 때 것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감정을 억누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책에서 얘기하거든요. 억눌러 놓으면 결국 나중에 터지게 되잖아요. 일상생활 할 때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. 나는 감정 조절 잘해. 알고 봤더니 그거는 사실 참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다가 그게 터져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이 책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. 감정을 충분히 소화시켜야 돼요.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과연 합리적인가.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 잘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뻔한 말이긴 한데 이 책에서도 명상을 추천하더라고요. 저희 100만 조회수 터진 그 진아영 교수님이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. 그 영상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다 갖고 있다고. 근데 거기서 가장 쉬운 게 호흡 명상이라고 하거든요. 딱 스트레스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신호만 몇 번 해서도 조금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거든요. 내뱉고 표출하기 전에 한번 30초에서 1분이라도 한번 고르게 생각하는 거.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사람. 이거 꾸준히 잘하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사람 못 본 것 같거든요. 이게 참 기본적인 건데 이런 습관들도 굉장히 멘탈을 강하게 만들 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자기 제한적 신념에 사로잡힌다.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. 그래서
이 일을 성공 못 시킬 거야. 혹은 제가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세요, SNS 하세요,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레드오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면서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. 그게 훨씬 쉬우니까. 그게 내가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니까. 그걸 마치 나의 신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 것이 되지 못한 목표라고 해요.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목표인 거죠.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를 부응하고 만족시키려는 목표이다 보니까 조금만 하다가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. 진짜 깊숙한 내적 동기가 나오지 않는 일이니까. 그리고 두 번째가요, 이거 조금 뼈 때리는 내용이었는데 저한테도 너무 달콤한 낙관적인 기대래요. 저도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지나치게 달콤한 낙관적인 기대를 해버리는 거죠. 낙관주의는 너무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해보면은 조금만 장애물이 나타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대한 나머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.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이 책에서 자기 제한적인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가치관을 명확히 밝히라고 얘기해요. 나한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선 깨달아야 되고 목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대요.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목표들인가?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내 의사결정이 쉬워지고요.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 멈출 수가 있어요. 이런 건 내가 좀 참아갖고 절제해야 돼. 그런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 가치관이 뚜렷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대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를 이루려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. 많이 목표를 선언하잖아요. 그럼 물어봅니다. 그거를 이루려는 이유가 뭐예요? 그러면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예를 들면은 월 1,000만 원 벌기가 목표예요. 그 목표를 이루는 이유가 뭐야? 말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. 목표에 대한 이유도 되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.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너무 쉽게 다른 일을 하게 되거든요. 예를 들면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요. 근데 몸짱이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. 그러면은 오늘 제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된대요. 앞에 가치관과 동기를 찾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야겠죠. 행동 계획들이 없으면은 벗어나기가 너무 쉽잖아요. 예를 들면 이거 사야지 이 계획 없이 백화점 들어가잖아요. 저거 뭐야? 저거 갔더라. 무슨 파워스토어인데 저거 갔다. 이렇게 해서 30분이면 끝날 일을 3시간씩 걸리게 되거든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월천 버는 거 있잖아요. 내가 만약에 300을 번다. 그럼 7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. 이 700을 뭐로 채울 거야? 내가 최대한 당기면은 500까지 언제까지 채울 수 있어. 그럼 나머지 500은 뭐로 채울 거야? 분명히 노동소득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? 예를 들어 전자책을 시작할 거야. 시장 리서치하고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보고 이거를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, 스마트 스토어 한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물품을 팔 건지 계획 단계도 있잖아요.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거를 이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. 네 번째가 충동적 욕구를 대신할 대안을 찾는 거래요. 가장 좋은 예시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.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고 피자가 먹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그거를 대체할 떡볶이를 만드는데 계란만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 목표를 이룰 때 나에게 충동적인 욕구가 있잖아요. 방해하는 것들, 그거를 대신할 대상을 찾아야 된대요. 그리고 저는 이 5번째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는데 유혹을 이겨낸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. 왜냐면 인간의 행동은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. 월 1,000만 원 벌기 목표를 세웠어요. 400을 찍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선물을 해준다거나 그런 보상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. 헨젤과 그레텔 권법이라고, 빵가루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이 5가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이 책에서 너무 좋았던 문장이 실패를 피드백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해요.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, 그렇게 보면은 또 실패가 굉장히 좋은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학교 가는 길이 왕복 4시간이에요. 학교 가는 게 많이 싫어졌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지하철에서.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한 권을 딱 지하철에서 완독을 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어휘력도 늘고 문장력도 늘고 그 4시간은 지하철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보는 시각은 넓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?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또 저만의 소소한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책을 다 완독을 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간이 나오면 또 그 책을 사서 그걸 또 읽고 하니까 선순환이 되면서 좀 멘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. 공감됐던 게 저도 대학생 때 그랬어요. 저희 집이 좀
좀 어려워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. 경기도로 이사 가니까 학교를 가는데 40분 걸리던 게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저도 삥 돌아가도 버스 한 번에 학교 앞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굳이 타서 저도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. 도서관에 가서 책 이렇게 빌려서 저도 버스에서 책을 봤거든요. 그래서 그 버스 타면 맨 뒷자리에 앉으면은 학교까지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하철 타고 이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갈아타고 이러면은 제가 책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많이 이겨냈었거든요. 근데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. 멘탈이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아요. 제 20대를 돌이켜보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정신이 나갔을 때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그거를 지나왔잖아요. 그때는 제가 굉장히 슬퍼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. 그것처럼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더 단단해지는 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삶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겠지. 근데 그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내가 더 성숙해져 있겠구나. 그런 걸 좀 생각하면 그 고난이 또 크게 두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참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안녕.